1. 인트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세계 경제의 무대에서 아시아는 거대한 격전지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태산처럼 아시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글로벌 투자 컨설턴트의 길을 걷고 있던 마이클 박. 그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처럼 아시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시절의 경제 상식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배분된 자금이 전체 아시아 투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그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이름의 작은 도전자였을 뿐, 마이클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공의 공식이었습니다. 아시아 투자란 곧 중일 투자와 다름없었죠. 한국의 시니어 세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절 우리는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그들의 잠재력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국과 일본은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사업 기반이자 고객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의 그림자는 길어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격변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은퇴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이클 박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아시아 시장에 투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중국과 일본은 제 투자 철학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경제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강자였으니까요. 제가 은퇴를 바라보는 60대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시아 시장을 꼼꼼하게 살피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 고객들의 평온한 노후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전 세계 금융 뉴스를 점검합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어제 아침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이었습니다. 믿었던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갈등, 문제 발생, 국채금리 사상 첫 역전. 이 헤드라인이 제 토론토 사무실 대형 모니터를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일본과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중국. 이 상반된 경제 상황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금리 역전 현상. 저는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구축했던 저의 모든 아시아 투자 공식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역시나 중국 부동산 시장의 5년 넘는 침체, 그리고 대규모 국채 발행 부담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제 고객들의 자산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이게 무슨 일이야? 중국에 투자한 내 돈이 일본이 디플레를 탈출한다는데 왜 내 수익률은 그대로인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고객들의 목소리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시아의 거인들,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휘청거리면서 그들의 무게만큼이나 저의 책임감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의 격변 속에서 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시아의 거인들이 이제는 제 고객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 사건 전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분석 자료를 뒤졌습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고, 부동산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묶어둔 중국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안전자산인 국채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면 일본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디플레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막대한 국채 발행 부담으로 돌아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불안정한 상황인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포트폴리오 구석에 얌전히 자리 잡고 있던 작은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5%. 바로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그 작은 비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경제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동안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국 경제는 그들이 침체에 빠지는 동안에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K반도체와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정책으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외환 위기부터 금융 위기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객들에게 가장 어려운 권고를 드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이 결정은 30년 투자 철학을 뒤집는 엄청난 도박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요. 4. 해결, 깨달음, 감정적 결말. 저의 어려운 결정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발을 뺀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견고한 성장 덕분에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K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세계 시장을 선도했고, K반도체는 굳건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오른 초록색 숫자를 보며 고객들의 환한 미소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몰락은 단순히 금리나 물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역동성 다이나믹의 대가였습니다. 한국만이 가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 즉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가 이룩해낸 땀과 노력의 결과가 30년이 지난 지금 이역만리 캐나다에 있는 저에게 감격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토론토 사무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치부했던 제 조국 대한민국, 그 태극기를 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격과 벅차오름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저는 곧바로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이제 가장 안전하고 역동적인 땅,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성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룩해낸 굳건한 경제적 토대가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로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밝고 희망찹니다. 대한민국 만세! 중국 침체의 깊이와 일본의 딜레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주목해야 하는지 중국과 일본의 현 상황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진입은 단순히 물가가 조금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9월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0.3%,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 2.3%라는 수치는 공장 문을 닫고 소비가 멈췄다는 명확한 경고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중국인들의 자산 70% 이상이 묶여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5년 넘게 침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0.5%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주식시장 대신 안전자산인 국채로만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수요가 국채로 몰리니 국채금리는 당연히 하락하고, 이는 중국 실물 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더해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세계의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거대한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디플레 탈출이라는 희망을 걸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막대한 국채 발행 부담을 낳았고 결국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으로 오르며
디플레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는 부양책의 효과라기보다는 화폐를 찍어낸 부작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쏟아부어 디플레를 탈출하려 했지만 그 대가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운 셈입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 일본은 빚으로 겨우 버티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상반된 국채금리 추세는 결국 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반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6. K경제의 굳건함과 대한민국 시니어의 저력. 이웃 나라들이 휘청거리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굳건히 버티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까요?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의 저력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관리 능력 덕분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부동산과 막대한 부양책에 덫에 걸려 있을 때 한국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동시에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K반도체, K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 맨주먹으로 시작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우리 시니어 세대의 불굴의 의지와 교육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던 그 저력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으로 무너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위기를 기회 삼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OECD 선진국 중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그 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고객들에게 한국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어야 합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며 무엇보다 그 나라 국민들이 미래를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일의 금리 역전은 단순히 수치상의 역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시대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 질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7.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대한민국. 저는 오늘 제 고객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자산을 매각하고 대한민국에 집중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가 아니라 제가 30년간 지켜봐 온 아시아 경제의 흐름을 읽고 내린 확신입니다. 중일의 몰락은 안타깝지만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부채의 늪으로, 일본은 기술 강국에서 노쇠한 경제로 그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 안정성,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국민들의 강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더로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위대한 성취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인 2세로서 제 조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경제 성장의 주역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